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서비스에서 아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콘텐츠, 저희 시청자들이 만나는 모든 콘텐츠들을 담당하는 팀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저 아시아 태평양은 이제 한국, 일본, 동아시아부터 이제 동남아, 호주까지 다 포함된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총괄님이 바로 이제 오늘 나오신 김영 네, 총괄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우리나라 한국 분이라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요. 본사의 아시아 아시아 총괄. 태평양 지역을 네. 말 그대로 거기 그냥 짱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쉽게 표현하면 거기 짱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그램, 일본 프로그램, 뭐 동남아시아, 아시아 전역 프로그램을 네. 다 관리하시는. 그런 거죠. 여기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6년 11월에 입사를 했어요. 8년 정도 된 것이죠. 네, 8년 정도 돼가고. 야, 근데 한 9년 차, 뭐 8년 만에 이렇게 진짜 아시아 태평양 총괄. 야, 이거 굉장히 고속승진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편이기는 하죠. 예.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를 이제 말 그대로 총괄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여러 나라의 팀이 있어요. 전문가들 그렇죠. 팀이 그렇겠죠. 있고요. 지금의 저의 역할은 사실은 그 팀이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그러니까. 많은 질문을 하고 또 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저희 회사에서 잘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영업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사실은 지금 제 역할이에요. 아시아 작품들이 공개되기 전에 최종 승인을 우리 그 민영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사실 최종 승인을 제가 한다라고 멋있게 말하고 싶은데 아, 그건 아니고. 저희 회사 이제 문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사실 이제 각 국가에 실제 그 국가의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우선 있어요. 이제 그 분들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하고 그러나 많은 결정은 이제 현지에서 내리도록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이고 되게 굉장히 그 각 국가에 있는 팀원들이랑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Did it attract the right set of audience? Did our marketing, our positioning, our artwork, did it attract the right set of audience? So yeah, so the marketing is like obviously mainly targeted at younger generation. 이 한국 오피스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한국 콘텐츠를 수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은 이 한국 콘텐츠를 수출하는 일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많이 하고 계셔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에게 편한 곳은 한국이긴 한데 작년에만 제가 한 비행기 한 50번 이상을 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실제 저희 뭐 이렇게 여러 사고의 과정을 또 알아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꼭 가야 되는 뭐 상황 행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좀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국내 왔다가 며칠 주무시고 일 보고 또 가고 거기서도 며칠 일 보고 또 네. 시차 맞추려면 또 오시고 막. 그렇죠. 예. 우리 아시아 태평양에서 유일하게 민영님만 참여하는 이게 이제 CEO 회의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 이제 창업자 신 리드 히스팅스부터 저희 이제 대표이신 저희 테드 사람도스 대표님이랑 한 이제 20 몇 명의 이 멤버들이 뭔가 이렇게 안건이 있을 때 정말 열띤 토론을 합니다. 실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마케팅 관련 안건이다. 아니면 홍보 관련 안건이다. 그거를 그 최고 홍보 책임자에게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거기에 초대받았을 때 저희 이제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그 그룹은 서로 각자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질문을 하고 뭔가 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라서 너의 시각, 너의 그런 의견이 중요해서 초대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아시아인이고 아시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대변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렇군요. 네. CEO하고 이제 면담의 자리도 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눕니까? 저희 CEO 면담하니까 뭔가 이렇게 경건해지고 이렇게 엄숙해지고 하긴 하는데 약간 긴장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약간 CEO 면담이라는 아무래도 표현이 이제 그러네요. 아시아 네. 태평양 총괄이시긴 그렇죠. 하지만 민영님 들어오세요. 그럼 똑똑똑 실례하겠습니다. Excuse me. 저희 테드 사람도스 대표님이랑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 캐치업 한다고 하죠. 어. 그래서 요즘 뭐 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대표님 테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도 이제 의사결정 내린 것들 중에서 저도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물어 이거 왜 이렇게 결정했어?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야? 뭐 이런 거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대1로 할 수 있는 대화와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안건을 얘기를 했을 때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래 그 얘기는 우리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왜? 나중에 언제?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를 우선 짚고 넘어가죠. 약속을 받아야 나중에 하던 지금 밀어붙이던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오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CJ 여기 네네네. 다니셨어요? 네, 다녔습니다. 아.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CJ가 글로벌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데 네네네. 그래서 글로벌 사업 하는 쪽에 있었고요. 글로벌 사업팀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 국가, 그 시장, 그 문화를 또 아는 게 또 중요했고 그래서 그 연결하는 역할 훈련을 많이 좀 배웠던 것 같고 그때가 딱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올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자꾸 회사에서도 디지털 전략이 뭐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디지털이 뭔지. 그래갖고 디지털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트위터에서 연락이 왔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든 콘텐츠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컨설팅하는 역할에 가까웠고 근데 제 머릿속의 콘텐츠는 몇십억짜리 드라마고 몇백억짜리 영화고 막 이랬었는데 혹시 뭘 콘텐츠라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140자짜리 트윗이 결국은 콘텐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의 전환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긴 했었어요. 아, 그래 이게 콘텐츠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이제 사실 이 서비스가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이게 참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분분했어요. 저 찻잔 속의 예. 태풍 얘기 많이 나요. 맞아요. 이게 이제 진짜 유료화한다라는 것. 아 이제 드디어 콘텐츠도 유료로 보는 시대로 접어드는구나. 라는 어떤 또 뭐 기대 또 우려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것이 섞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민영님께서 좀 입사를 결심하거나 네. 예,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순간순간 이직을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채용 공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이제 찝쩍거렸고요. 아 본인이 좀 계속 컨택을 했어요?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6년 한 초쯤 됐을 때 이제 연락이 그때 왔었죠. 그 당시에는 어쨌건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면접을 볼 때 솔직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면접관들한테 니네 지금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알아. 내가 간다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 이제 이 회사 보니까 그럼 질문이 또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저의 역할과 내 강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당신들이 해줘야 되는 서포트와 당신들이 바꿔야 되는 사고와 이런 것들 다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면접 자리에서. 근데 이 면접 자체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작 자체도 이제 매니저로 시작해서 성장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민영님께서 이제 처음 한국 콘텐츠 담당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처음에 한 일이 좀 기억이 나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한국 콘텐츠를 그러니까요. 좀 이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했어야 될 일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원래 싱가포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한국에 출장 와서 제가 아는 분들, 만나야 되는 분들 정말 이렇게 웹하너처럼 이렇게 두드리면서 정말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처음 한국 콘텐츠 가운데 킹덤을 이제 네네네. 킹덤 있다. 네. 킹덤 참 정말 네.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두둥 그 회사에 우리나라 드라마로서 어떤 포문을 좀 연 게 킹덤 사실 아닙니까? 킹덤이죠. 아유, 그렇죠.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국 콘텐츠 당분간 하지 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사실은 원래 저희 뭐 테드도 그렇고 저희 임원진들이 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그 확신을 못 갖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한국 콘텐츠를 좀 더 많이 이제 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어쨌건 하지 마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열심히 짱구를 굴렸죠. 그래서 이대로 안 사서 발전이 안 되면 그래도 잘릴 것이고 이거를 내가 그냥 우기고 샀다가 혼나면 최악의 경우는 잘릴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잘린다. 어차피 잘린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안 살게. 근데 요거까지만 사자. 계속 요거는 우리가 파트너랑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상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사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갖고 왔죠.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요것도 있어. 요거까지만 사자. 그래서 갖고 요거를 좀 하다가 근데 사실은 그 킹덤이 이제 김은희 작가님을 만나게 돼서 작가님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고 사실은 작가님이 이제 이 감춰두셨던 이제 스토리를 주신 거거든요. 사극에 좀비까지 나오면 이게 미술비라든지 좀 제작비가 너무 엄청나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고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플릭스라고 어떤 그분이랑 만나면서 플릭스에선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안을 드렸더니 바로 또 너무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보니까 잘 돼서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왔군요. 결과가 나왔죠. 계속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거기가 쏙 들어갔어요. 네. 그 뒤에는 사실은 전혀 그거에 대한 질문 없이 워낙 한국이라는 시장과 한국 콘텐츠는 저에게 중요한 사실은 그게 됐죠. 제가 그 당시에 딱 생각했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한류 팬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가져와서 한류 팬들을 넷플릭스에 모이도록 해야겠다. 두 번째는 한류 팬들이 보는 작품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로맨틱 코미디 위주로 보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한국에 만들어지는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 작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화유기가 됐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한류 드라마 위주로 많이 제가 이제 구매를 함과 동시에 저희 이제 개취이면서 실제 한국에는 다른 작품들도 훌륭한 스토리가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약간 비밀의 숲 같은 것들도 가져왔죠. 킹덤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한류 드라마의 성공 코드가 전혀 없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공을 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 내가 맞았어. 희열과 그 기쁨이 사실은 있죠. 우리 드라마나 우리 영화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뭔가 이제 통한다라는 시점에 드디어 이제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치게 되죠. 야, 처음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했어요. 네. 무슨 게임이지 했어요. 저희도 모지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요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너무 당연히 이게 황동혁 감독님 건데 이거는 질문하지 말고 해야 돼 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보통 제가 YA 영 어덜트라고 해서 약간 이제 20대 초반에 이 젊은 주인공들이 하는 그런 장르였어요 데스게임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이거 누가 보겠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을 딱 론칭을 하고 는 처음엔 조금 잠잠한 듯 했어요. 처음에는 심지어 몇몇 기사로는 뭐 약간 그죠. 네, 악평도 좀 있었고. 맞아요. 근데 이게 오징어 게임이 좀 다른 작품들이랑 좀 달랐던 거는 저 해외에 있는 이제 저희 그 동료들이 그동안 사실 한국 콘텐츠를 많이 보지 않았던 동료들이 하나씩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넌 이거 어떻게 봤니? 라고 이렇게 뭐 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약간 반응이 조금씩 다르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팡 터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새로운 것들은 조금 초반에는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저기 사람이 죽었어요. 안 들려! 사람이 죽었다고요!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에미상 시상식에 갔는데 이정재 배우님이 이제 상을 타시고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보면서 웃었는데 웃음의 의미가 약간 그냥 이게 뭔 일이지 싶은 그런 웃음을 서로 웃으면서
저한테 에미상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 그걸 딱 봤는데 되게 엄청 느낌이 되게 묘했어요. 그냥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주시면서 받고 그냥 고생했다고 그냥 한마디 하고 이렇게 바로 가셨어요. 예. 근데 되게 이제 그 가슴 떨림이 되게 오래 갔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동안 고생 아닌 고생을 했던 것들에 대한 인정받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이제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한국 콘텐츠가 실제 그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상황에 대한 감정,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굉장히 이 표현하는 것과 이 절제하는 거,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국인을 만족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디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말씀하신 걸 봤는데 한국인은 전 국민이 평론가다. 그거 맞아요. 그죠. 네. 예. 이제 영화를 보고 화장실에만 가봐도 정말 다 평론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걸 잘 아시다 보니까 작가님이든 감독님이든 제작자님이든 배우분들도 항상 더 나은 거, 다른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전 세계에 좀 어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의 기업 문화가 이제 규칙 없음. 네. 네, 이게 뭡니까? 뭐 말 그대로 규칙은 따로 없고요. 다만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해라. 모든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그게 사실은 저희의 규칙인 거고. 그러니까 출근도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무제한 휴가. 그렇죠. 저희 휴가 제도는 휴가 가라. 가고 싶을 때 가라. 그러니까 휴가 가라. 네. 근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일정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연차 일수가? 그게 사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없어요. 네, 정해져 있지는 않고 휴가 가라. 네 일 일만 해라. 너의 자유를 맡긴다. 이 회사가 굉장히 정말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 뭐 복지 중에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워크 낫 드라이브. 그러니까 운전하지 말고 일해라.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또 되게 좀 무섭긴 한데 워크 낫 드라이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운전해서 회사에 올 시간에 이제 교통비, 택시비 같은 걸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시간에 일해라. 저는 뭐 설마 그렇다고 택시에서 일하겠어 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잠깐이라도 뭐 택시 안에서 뭐 통화라도 더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메일이라도 볼 수 있는 거고. 운전할 통화라도 할수 시간도 있는 거고. 아껴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문화의 하나가 어쨌건 저희는 이제 직원은 가족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팀이고 우리 이제 약간 스포츠 선수처럼 우리는 직원은 가족이 아니다. 스포츠 선수처럼 돼야겠다. 정말. 라고 하면서 어쨌건 네. 우리 업계에서 그 역할에 최고의 인재를 뽑았다라는 전제하에 그게 사실은 이제 철학인 거라서 모든 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한편으로는 냉정할 우리가 수도 있겠네. 알고는 있지만 또 좀 냉정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팀이다. 가족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단점도 강점, 그렇지. 약점도 서로 좀 다 이렇게 품어주기도 하고. 품어줘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도 동료 애도 있고 있죠. 네, 예, 다 당연히. 있고 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KPI 정해놓고 이거 이거 달성 못했으면 끝이야 이런 게 아니기 아니지만.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은 정말 훌륭한 인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 이제 퇴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이제 그리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이 훌륭한 손발이 인재들과 같이 일했던 거가 가장 그립다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 이 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볼 때 우리 할리우드 영화 보러 갈까 이러지 않잖아요. 네. 우리 주말에 드라마 한 편 볼까?라고 했을 때 한국 밖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그냥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는. 한국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가 되고 한국 영화가 그냥 영화가 되는 날. 저는 그게 저의 목표라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